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목진석 해설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6라운드도 볼거리가 풍성했는데요. 네. 양신 대결을 비롯해서 5연승을 달리던 포스코 캠텍이 패한 것도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SK 앵크린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스코의 발목을 잡았고요. 오늘은 중위권에서 아주 중요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인데요. 지금은 리그 중반을 지나고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오더와 함께 현재 순위표 보고 오겠습니다. 5연승을 달리던 포스코 캠텍이 드디어 패점을 안았고요. 네. 오늘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2승 3패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팀은 중위권 싸움에 가담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패하는 팀은 조금 좀 하위권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정말 두 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승부이고 물러날 수 없는 승부입니다. 자, 오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장고대국부터 진한데요. 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랭킹이나 상대 전적 김지석 선수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원성진 선수와 김지석 선수는 예전부터 서로를 잘 아는 상대들이고 네. 장고대국이기 때문에 또 아마도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토끼대국은 백홍석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네임밸류는 백홍석 선수가 오히려 한 판에 네. 앞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송지훈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두었네요. 작년 KB리그에서 송지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최근 역시 송지훈 선수의 성장세,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세돌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뒀고 네. 지금 거칠 것이 없는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둑 역시 아주 화끈한 바둑이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삼국 속기대국입니다. 캡스의 오지명, 홍기표 선수와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이죠. 박정환 선수가 만났네요. 네, 모든 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홍규표 선수는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닦아온 실력파 기사입니다. 두 선수가 첫 대결이라는 점도 좀 이색적이네요. 두 선수가 입단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네. 첫 대결입니다. 자, 사국 속기대국은 강승민 선수와 류수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두 선수는 의외로 대국수가 많아요. 네, 두 선수의 위치나 랭킹이나 그런 것이 좀 비슷한 선수들끼리 만났는데 강승민 선수 쪽으로 이 상대 전적이 많이 쏠려 있고요. 뭔가 기풍상차가 맞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오국 속기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는 오늘 정말 치열한 바둑 보여주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두 선수 모두 파이터들이죠. 첫 대결이고요. 윤준상 선수는 전통의 강호이고 최재영 선수는 힘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신의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을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요. 역시 화끈한 바둑이 예상이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오더를 봤을 때 좀 치열하고 재미있는 전투 바둑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전체 오더를 놓고 봤을 때 특히 1국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 전통의 강호들끼리의 대국이고 또 장고대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훌륭한 내용, 좋은 내용의 바둑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부는 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선수들 만나보시죠. 선수는 작년에 퓨처스 리거였는데 올해 바둑리거로 승격을 했습니다. 네,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홍규표 선수는 2004년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견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네. 이대국도 정말 전투 바둑이 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역시 힘을 위주로 하는 기사들이고 네. 백홍석 선수는 원래부터 돌주먹이라는 네. 별명이 있었고요. 송지훈 선수도 힘하면 최근에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팀의 최재영 선수와 더불어서 힘하면 떠오르는 신의 강자입니다.
아무래도 속기 대국은 또 속기 나름대로의 긴박감과 또 더 좀 타이트하고 스피디한 진행을 보는 맛이 있고요. 장고 대국 같은 경우는 두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뜸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좋은 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저희도 천천히 따라가면서 한 수 한 수 좀 더 음미해보고 그렇게 관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원성진 선수 그리고 김지석 선수 모두 양화점을 둔 다음에 원성진 선수가 양쪽으로 걸쳐두고 지금 좌하기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걸쳐두고 날일자 하는 바둑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당연한 정석이고 가장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정석이 날일자 걸치고 다시 날일자 달리는 것이 뭐 제일 많이 두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초급자들에게 그 정석을 가장 먼저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네. 날일자 달리는 정석을 지금과 같이 붙이고 젖히는 수가 완벽하게 대체를 한 느낌이고요. 프로 바둑 실전에서는요. 날일자 달리는 수는 정말 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붙이고 젖히는 수가 예전에는 좀 특수한 경우에 두어졌다면 지금은 완벽하게 대체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있는 수와 이 선으로 뚫고 내려가는 수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모두 네. 가능합니다. 이 형태가 화점에서 3-3 침투를 하는 것만큼이나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 가장 트렌드라고 한다면 역시 초반 3-3 침투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붙여서 젖혀서 진행하는 그런 변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손을 뺄 수도 있지만 밀어가는 수, 또 백이 늘어서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요즘도 저는 참 2년 전과 비교하면 바둑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좀 실감이 좀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네. 2년 전에 가령 뭐 해설을 한다든지 다른 프로 선수들의 바둑을 볼 때 이렇게 초반에 몇 수 진행되지 않고 3-3 침투하는 바둑이 아예 없었잖아요. 네.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당연한 한 수가 되다시피 해서 오히려 조금 아직도 좀 생소한가요? 네, 볼 네. 때마다 아, 그랬었지 하고 네, 생각이 듭니다. 왠지 지금이라면 좌상기 흑도를 공격한다거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그렇- 같은데요. 저 만약에 알파고가 그 처음에 3-3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또 많은 인공지능이들이 3-3 침투하는 수를 두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일감은 뭐 붙여서 협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귀에 우상귀 쪽에 3-3 침투가 아니라 걸쳐간다든지 이런 수가 당연히 두어졌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을 네. 텐데요. 지금은 3-3이 너무나도 가깝게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모든 대국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치받고 젖힌 수는 조금 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조금 복잡한 진행을 선택한다면 치받은수로 2선으로 바로 붙였더라면 흙이 막아가면서 치받고 막지 않고 늘어서 뭐 이런 식의 변화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끊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내포되어 있고 최근에는 4선으로 끊는 수도 연구가 많이 되면서 실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가 정말 많고요. 최근에도 선수들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계속 변화가 파생되어 가고 있고 계속 신형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먼저 치받고 젖히게 되면 조금 단순해지죠. 여기서 흙은 젖혀서 이렇게 되는 수가 가장 많고 네. 또는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역시 이 수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은 한 수입니다. 사실 좀 저는 아직까지도 뭐 보기는 많이 봤지만 네. 우선 제가 두어본 적도 없고 음, 이 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열심히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또는 이렇게 둔다면 어떻게 판을 풀어 나가야 되는지 아직 이 수에 대해서는 삼삼은 그래도 많이 봤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두는 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많이 생소한 편입니다. 지금 고민해 보신다면 좀 어떤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좌변 쪽 베개 모양이 커지기 전에 먼저 이제 베개 모양을 지우는 것과 동시에 네. 은근히 이도를 이제 압박하는 의미가 있죠.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한 칸 뛴다든지 또는 붙이고 이쪽을 한 점을 잡는다든지 해서 당장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백진에 흑돌 하나를 뿌려놓고 이도를 공격하기도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네. 뭐 씌운다고 해도 벌릴 자리도 많이 있고 역시 붙이는 수도 선수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좌변 쪽 모양이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비함과 동시에 은근한 압박을 하고 있다. 우선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이라면 어깨 짚는 수는 좀 많이 네, 봤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가는 수는 아무래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 둔 수이기 때문에 뭐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 네. 의도라면 역시 좌변 쪽의 자리를 잡을 때 붙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변 쪽에 사선을 두었지만 변 쪽에서 안정하는 데에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백은 여기서 뭐 계속해서 이돌에 대해서 응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손을 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 자체가 상당히 큰 자리고요. 또는 상변 쪽으로 이 3선 라인에서는 어딜 두어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를 갈라져서 끊는 수와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수를 맛보기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한 칸 정도 이쪽이나 오히려 한 칸 더 흙 모양 쪽으로 둘 수도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가섬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다가선수에 가깝다고 네, 봐야겠죠. 이 다가선 수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가장 좀 궁금한 건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수가 네. 가장 적절한 것인가라는 글쎄요. 고민인데요. 네, 흙이 원성진 선수는 그리고 상당히 빠른 그냥 아주 얌전하게 침착하게 받아놓네요. 상당히 빠른 시기에 그리고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여기를 두었거든요. 어느 정도 뭐 연구가 되어 있고 이 수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뜻 같은데 아무래도 원성진 선수도 그렇고 김지석 선수도 최근 들어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많이 하는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백이 받아둔 것은 부분적으로 집으로도 크고 또 흙이 이 백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을 안정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이 흙이 다음에 어떤 수를 두어야 가장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고민됩니다. 사실 저도
이수에 대해서는 보기는 몇 번 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이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지금 흙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뭔가 그래도 연관성이 있고 이 돌을 그냥 방치해둔 채로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아니면 방치를 한다는 뜻일까요? 방치를 하기에는 이 늘어둔 자리는 부분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인데 네. 이 돌이 글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여기 밀어 올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흙이 하변 쪽에 여러 개 밀어 올려서 모양을 쌓은 다음에 우변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백을 중복으로 만들자라는 작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백이 고분고분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냥 붙여서 이것은 그냥 좌변 쪽에서 바로 안정을 취하자는 뜻이겠네요. 보통은 변보다는 귀를 먼저 두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에 더 중점을 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상대 모양이 커지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자라는 뜻이겠고요. 이 돌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도 하변 쪽은 백이 압박을 오더라도 사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이 교환이 없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흙이 밀어 올린다던가 하는 것이 좋은 자리인데 지금은 안정이 거의 되어 있다고 보고 압박을 오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든지 또 유사시에는 비상시에는 안에서 살든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좌변을 두고 있는 거죠. 백은 두터운 형태이지만 흙의 입장에서는 돌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이라고 느끼는 건가요? 뭉친 형태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좌변에 붙였다는 것은 벌림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일 텐데 혹시 젖혀두는 교환도 하나요? 아, 이 교환이요?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일자. 아예 손을 독특합니다. 돌리는군요. 좌변을 붙여서 왠지 좌변 쪽을 벌리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수에 대해서 좀 뭐 붙여둔 것과 이 날일자 한 것과의 연관성을 찾자면 글쎄요. 굳이 붙여두지 않더라도 뭐 그냥 날일자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우선은 백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일감이긴 합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쪽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서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아니면 하변에 네, 그렇네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글쎄요, 맞을진 모르겠지만 우상기의 정적과도 네, 좀 연관이 그렇네요. 있었을까요? 저도 지금 딱 동시에 알아차린 것 같은데 네. 충머리의 느낌이 있었네요. 충머리라는 것은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 많이 나오는 형태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아마도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이 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돌이 없으면 백이 네. 축이 유리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이 돌이 왔으므로 백이 어딘가를 두면 우상 쪽을 두겠다라는 충머리였고 백도 역시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여기를 우상 쪽을 둔 거네요. 그래서 흙이 상변 쪽으로 하나를 지키면 이제 좌변을 간만에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이네요. 날일자로 두는 수가 나왔습니다. 백은 좌변 쪽으로 오는 게 역시 일감이고요. 네. 이 수는 벌림과 두지 않으면 흙이 다가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백이 벌리는 것과 이 돌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겸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후에
척추에 뭐 붙인다든지 협공한다든지 상변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수, 좌변 쪽에 힘을 비축해두는 것이 우선은 일감입니다. 지금 좌상에 33 자리에 받았다가는 흙이 변으로 벌릴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두면요. 네. 뭐 벌릴 수도 있겠고 지금은 이 33과 이수의 자체가 백이 약간 불만인 것 같아요. 이수는 집으로는 크지만 흙이 상변 쪽으로 돌이 오면서 멀리서나마 흙 5점에 네. 간접적으로 응원군을 보내고 있고 백은 받아주기보다는 나중에 상변 쪽에서 뭐 어느 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아니면 어느 쪽인가를 압박하면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수는 이제 집차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싱겁습니다. 네. 자, 지금과 같이 백이 좌변을 압박했을 때 흙의 행마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원성진 선수가 당연히 일감은 한 칸 뛰는 수인데요. 한 칸 뛴 다음에 백도 갈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번 손을 뺀다면 많이 위험할까요? 손을 뺀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하나 굳히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네. 백이 공격을 온다면 이런 정도겠죠. 그때 수습한다. 가장 수습이 된다면 좋은 네, 그림인데요. 수습이 된다면 큰 자리도 차지했고 네. 또 백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집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중앙 쪽을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수습만 한다면 가장 좀 타이트한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두 선수는 서로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대 전적이 이제 많이 둔 편은 아니에요. 네. 두 선수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정상권에 있었던 두 선수를 생각하면 10판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부터 같은 연구실에서도 공부를 했고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뭐 두어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원성진 선수가 5년이 빠르죠. 두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네. 어떻게 좀 표현을 해주실 두 수 선수 있을까요? 모두 지금은 조금 약간 뭐랄까요 성숙한 느낌이 드는데 두 선수 모두 원래는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을 뒀죠. 특히 김지석 선수는 신예 시절 때는 뭐 수익기가 지금도 발군의 수익기를 자랑하고 정말 초난의 사활집을 출간했을 정도로 수익기가 세지만 그 당시에는 그 수익기를 정말 상대를 밀어붙이는 좀 무대보로 밀어붙이는 바둑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통하면은 정말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고 그게 안 통하면은 또 반대로 뭐 집부족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바둑을 두었지만 점점 자신이 이제 유리한 싸움을 골라서 하게 되고 이렇게 좀 노련미와 성숙함이 붙어가면서 지금은 점점 완숙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요. 원성진 선수도 비슷합니다. 힘을 위주로 하긴 하지만 원성진 선수는 훨씬 더 좀 두터운 느낌의 바둑을 네. 두어왔고요. 최근에는 약간 실리를 또 좋아하는 그런가요? 느낌도 있긴 하지만 네. 신예 시절 때부터 정말 두텁게 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가 가장 두터운 바둑을 두는 기사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이 네. 있거든요.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또 인공지능의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선수 모두 좀 기본적인 바탕은 힘입니다, 역시. 그런 의미에서 좀 베이스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힘을 베이스로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또 약간씩 이제 다른 느낌은 있죠. 네. 김지석 선수가 좀 더 몰아치는 느낌. 원성진 선수는 두텁게 상대를 압박하는 느낌.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또 속기대국에서 두고 있는 백홍석 선수 네. 또 힘으로 또 바탕을 한 그렇죠. 선수일 텐데 백홍석 선수는 또 좀 어떻게 백홍석 다를까요? 선수는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원성진 선수는 정말 좀 압박해오는 느낌이라면 백홍석 선수는 잔펀치로 계속 세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맞다 보면 아프거든요. 그러면 결국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네. 자, 김지석 선수가 처음으로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네. 하변 쪽도 좋아 보이고 반대로 흙이 두는 것과 비교하면 좀 미연에 흙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방비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상변 같은 경우는 뭐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어디로 선택을 해야 될지가 좀 어렵습니다. 뭐 붙이는 수 이쪽 하변으로 가네요. 상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상 쪽을 압박하느냐, 좌상 쪽으로 압박하느냐 이런 선택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변이 중요한 만큼 협공을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협공은 당연한 한 수죠. 뭐 귀를 중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는 수는 벌리는 자세가 워낙 좋고 벌리게 되면 이돌이 없죠. 이돌이 없을 때 벌리게 되면 나와 끊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요. 이것은 흙이 아주 안 좋은 정석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과 같이 흙돌이 투자되어 있는 곳 그런 방향으로 협공을 한 것은 당연한 한 수입니다. 백이 만약에 지금 또 3-3점 투를 하네요. 이렇게 되면 백의 실리와 흙의 뭐 두터움 또는 모양의 대결이 되겠고요. 김지석 선수도 지금은 좀 쉽게 선택을 했네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많이 두어가고 있죠. 네. 있는 수보다는 넘는 것이 맛도 깔끔하고 낫다라는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최근에는 넘어가는 수를 훨씬 많이 두고 네. 있습니다. 자, 초반은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초반에 그림은 그려진 것 같고요. 네. 여기서의 한 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두신다면 여기서 흙을 어디를 두실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많아 보이거든요. 네. 뭐 상변을 백이 두지 않았으니까 상변 쪽에 어딘가에 벌리는 것도 일색이겠고 모양을 키워간다면 이쪽 난리지 않을 수도 아주 좋아 보이죠. 네.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두신다면 좌상기 3-3도 아주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좌변에 이 석점을 안전하게 하면서 두텁게 두는 수라면은 입구자라든지 또는 이렇게 두어서 압박하는 백을 압박하면서 다음에 사활을 좀 추궁하는 수도 매력적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수는 이제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양을 키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고요. 반대로 백이 밀어오게 되면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우변 쪽 백 모양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제 일감이다라고 원성진 선수는 봤네요. 또 멀리서 또 우상귀의 흑도를 네, 도와주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우상 쪽을 백이 압박해 왔을 때는 이쪽에 백이 밀어져 있느냐 흙이 와 있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네.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제 하변 흙 모양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점점 골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흙이 뭐 이런 곳에 하나 더 투자가 되면 이제는 깊숙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위쪽에서 깎는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기본적으로 나는 집도 꽤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 백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생략적으로 둔다면 이쪽을 째고 나와서 흙이 행마를 할 때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면서 아래쪽 흙 모양을 좀 지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바로 깊숙하게 좀 침투를 한다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은 아마 흙의 입장에서도 공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역시 그쪽이네요. 흐름을 타겠다는 거죠. 네. 이 석점을 연결시켜주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재미가 없죠. 일방적으로 상대의 모양을 깨고 침투하고 좀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 판을 짜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석점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흙이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리듬을 타면서 점점 흙 모양이 지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획도 그렇다면 밀어주는 수는 좀 속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어렵습니다. 하나 흙의 행마가 어렵네요. 밀어주고 싶은 심정은 아닌데 그럼 그 수 대신에 또 다른 좋은 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찾아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날일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하변 쪽에 중점을 두는 거죠. 네. 좌변은 백에게 약간의 시달림은 받겠지만 크게 몰리지 않는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하변 쪽에 힘을 싣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의 행마가 정말 중요해지겠습니다. (6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킥스의 김지석 선수와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백이 갈라치고 나온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일감은 밀어가는 수인데 한 칸 뛰거나 늘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애써 모양을 키웠던 수가 자연스럽게 하변 쪽이 깨지게 되면 약간 빛을 잃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수가 이 수인데 이 수는 또 밀게 되면은 우선 이 석점이 수습을 해야 되는 부담이 네. 있고 자, 원성진 선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차단하는 수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모양이 좀 안 좋네요. 끄는 다음에
백이 늘더라도 또는 밀어가더라도 네. 흙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백이 지금 착실하게 실리를 차지해 두었거든요. 우상과 우하 쪽에 20집, 뭐 거의 35집 이상 실리가 나 있고요. 흙은 이 모양이 기본적인 집으로는 20집 이상은 나 있겠지만 상변은 또 흙집이라고 하기는 아직 뭐 허허벌판이고, 네, 백이 먼저 둔다면 오히려 백이 주도권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하변 모양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의 한 수가 중요한 겁니다. 까딱 잘못해서 하변 쪽이 볼품없이 집이 별로 나지 않고 모양이 줄어든다면 나머지 모자란 집은 상변 쪽에서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뭐 좀 쉽지 않은 얘기가 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한 수, 지금의 작전이 중요해서 원성진 선수도 좀 뜸을 들이면서 작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놓고 보니 하변 쪽에 돌을 많이 참 투자를 했네요. 네. 이렇게 갈라치고 나오는 수 아마 예상은 했었을 텐데 네. 지금 사실 이 나래자 둔수와 이쪽은 거의 맞보기였던 것 같아요. 네. 흙이 뭐 이런 곳이나 한 칸 뛰는 수도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그랬으면 백이 이곳을 반대로 밀어왔을 테고요. 송지훈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속기대국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대국은 초반부터 중앙전이 지금 펼쳐져서 네. 상변 쪽 변화가 마무리된 이후로는 바로 중앙 전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큰 모양을 펼쳐 놓고 지금은 흙이 백진 속에 퐁당 들어와서 이제 이 돌이 수습이 되느냐 아니면 시달림을 많이 받느냐 승부가 된 것 같은데요. 흙이 이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결국 밀어가는 네, 수는 선택하지 못했네요. 뒤를 밀어주는 것은 역시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봤고요. 또 그수로 두 번째로 보여드린 나리자를 내서 하변 모양을 키워두고 가는 것도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본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속기대국도 우변 쪽의 흙의 집이 큰 만큼 백도 이제 좌변 쪽에서 큰 집을 내야 할 텐데요. 네, 최대한 이 중앙 흙돌을 어떻게 공격해서 이득을 얻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변 쪽의 흙이 그래도 한 수 정도 더 투자를 한다면 이런 곳에 흙돌이 더 오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집이. 백의 입장에서는 30초. 이도를 최대한 압박하면서 좌하 쪽을 자연스럽게 집으로 만드는 작전,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일곱, 우변 쪽으로 네,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잡히거나 뭐 이렇게 심하게 몰릴 돌 같지는 않은데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압박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다가 좌악이 집이 자연스럽게 네, 굳어진다거나 그런 흐름이 가장 좋을 텐데요. 네. 30초. 뭐 이 돌을 잡을 수 있다면 뭐 가장 좋은 공격이고 가장 좋은 다섯, 공격으로서의 이득일 텐데 사실 돌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판단을 하고 뭐 무턱대고 공격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지금은 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좌 쪽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굳어지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중앙 쪽 백이 깔끔해지고 두터워져서 마음 놓고 우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뭐 이 정도로 들어가 또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중앙 쪽이 두터워진다면 그러면 백도
충분히 30초. 집으로도 그렇고 두텀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깔끔하게 연결을 해두네요. 네. 이곳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우변 쪽 침투를 할 때도 훨씬 마음 놓고 둘 수가 있고요. 이런 곳에 획돌이 있게 되면 귀의 맛도 또 달라지게 되니까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텨갑니다. 백홍석 선수가 어디 하나 모양을 잡아두는 네. 것이 보통인데 좀 상대를 자극하네요. 이수는 백 모양에 대한 좀 약점을 노려보는 수인데요. 네, 이쪽 모양이 튼튼하지는 않다. 그리고 튼튼하지 않은 만큼 이 돌이 잘 공격 안 당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를 약간 자극하는 네. 느낌입니다. 보통은 돌이 몰리고 있으면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셋, 그리고서 넷, 이제 백이 선수를 잡고 백이 다음 작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밌네요, 두 선수의 작전이. 이수는 이제 내가 작전을 결정하겠다, 잡으러 와라 이런 겁니다. 좀 자극시키고 상대를 도발하는 느낌이 있고요. 자, 이수는 어떤 뜻일까요? 우선은 흙의 우변을 깎는 느낌도 있겠지만 백 모양의 좀 정리를 네,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멀리 보자면 이런 곳을 흙이 다 받아준다면 이 한 점이 움직이는 수가 이제 점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을 노릴 때 여기 교환이 있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열. 2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흙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싶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가 알맞은 반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점과 중앙 쪽을 갈라서 뭔가 반발을 하고 싶은데 역시 첫째는 중앙 백돌이 두터워지면 이 돌이 많이 시달릴까봐 상당히 사활까지도 걱정이 될까봐 그게 첫 번째 네. 제 흙이 좀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여기 여덟, 미나요. 백홍석 선수라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받아두면서 이 하변에 좀 가일수를 좀 뭐랄까요, 유도한다고 네.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느낌도 받습니다. 흙이 이수를 둔 것은 백으로 하여금 여기 어딘가를 후수를 받아라. 네. 그러면 지키겠다라는 뜻이고 집으로 득을 보고 지키겠다는 뜻인데 백도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넷, 다섯, 좀 더 여섯, 일곱, 여덟, 이곳에 솔직하게 응수를 하는 것보다는 뭐 일석이조 예를 들면 우변 쪽을 깨면서 지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효율 높은 착수를 찾고 있는 거고요. 우아기 쪽에 붙여둔 응수타진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끊으면서 응수를 또 물어봅니다. 자, 김재석 선수는 모양 좋게 한 칸 뛰었습니다. 부분적으로도 흙이 두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좋은 자리라서요. 네. 지금은 넷, 다섯, 네,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정수인 것 같아요. 아홉.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백의 입장에서도 받아주긴 받아주었는데 이수도 뭔가 우아기 쪽에 네, 맛을 노리는 건가요? 맛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를 한 점 넣는 것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중앙 쪽을 제압하던지 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뭔가 우하 쪽을 노리고 있는 느낌이 네. 듭니다. 30초. 하나, 둘, 권성진 선수는 일단 하변을 깔끔하게 지켰네요. 이 여섯, 정도라면 이제 하변은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백이 한 수 더 둬서 더 삭감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분 차지해서 균형을 맞추어 두고 우변 쪽을 좌변 쪽을 수습을 하자라는 뜻이네요. 자, 이번에는 박정환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이 대국도 참 초반부터 좀 흥미로운 작점들이 많이 나왔네요. 하변의 모양도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이곳에 이제 하변의 모양이 펼쳐졌을 때 백이 여기를 붙여서 응수를 물으니까 젖히고 또 젖히고 젖힌 장면에서 조금 진행이 된 다음에 또 백이 젖힌 또 건가요? 젖힌 형태가 됐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네. 그때 양단수가 딱 보임에도 불구하고 흙이 꽉 참았다는 거예요. 양단수가 있어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30초. 하나, 전체적으로는 셋, 넷, 다섯, 흙이 여섯, 우변 하변 쪽에 실리를 차지하고 있고 백이 이도를 압박하면서 두텁게 두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형세는 뭐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상변 흑돌이 어떻게 타게 되느냐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이 돌이 쉽게 타게 된다면 백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 30초. 하나, 아직 3-3 침투도 남아있고 셋, 넷, 또 다섯, 이 여섯, 돌에 대한 공격이 잘 듣는다면 또 좌변 쪽에 대한 가능성도 좀 볼 수도 있고요. 아직은 어려운 바둑 같네요. 자, 김지석 선수는 바로 공격의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흙이 많이 갔다 이거죠. 두 칸씩이나 거기를 씌울 수가 있습니까? 네. 라고 하고 입구자로 바로 지금 가르고 나왔는데요. 전부 다 연결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울까요? 꽉 막는 것은 우선 30초. 백이 같이 나오는 형태가 셋, 흙의 입장에서는 좀 괴롭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의 흙의 자, 박정환 선수의 응수타진이죠. 이 선에 늘어서 둔 것이 상당히 날카로웠네요. 방금의 좌상기 쪽이에요. 여기를 넣으니까 이쪽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응수를 물어본 것인데 백이 안쪽으로 막았다면 바깥쪽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또 당하는 형태이고 지금 30초. 하나, 백이 바깥으로 막으니까 이곳은 나중에 한 수 늘어진 패맛이 일곱, 남아있죠. 아홉, 또 먹여치는 네, 수가 또 있는데요. 먹여져서 따낼 때 늘어지긴 했지만 뭐 분명한 패맛이 남아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응수타진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돌이 이제 사활이 걸렸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상수단으로 남아 있겠네요. 네. 원성진 선수는 꽉 그리고 막아갔어요. 백도 안 나갈 수는 없겠는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이고 백이 뛰는 것과 비교하면 명당 자리입니다. 다른 어디를 두더라도 이 자리는 백이 뛰게 되면 좌변 쪽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백이 좌변 쪽에 하나 더 투자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형태가, 좋은 모양이 생기게 되죠. 이 자리는 그러네요. 네, 흙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급소 모양이 되어 있지만 멀리 본다면 좌변 쪽 백진이 커지는 것을 방비하는 의미도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가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좀 물어보고 싶은 자리예요. 획도 일단 차단하는 것을 먼저 염두해 둘 텐데요.
네, 차단을 하면 잘 잡힐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 뛰거나 해도 흙도 뭐 여기 약점 그리고 찌르고 나리자 정도도 선수로 듣고 있어서 30초. 백이 그냥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 웅크린 것은 작게는 살려주겠다.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살 수는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살려줄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원한다면 이것은 아래로 내려선 것보다는 그래도 웅크려서 힘을 실은 거기 때문에 백이 더 강하게 우변에서 뭔가 수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홍기표 선수 차분하게 숨을 고르는 느낌의 한 수죠. 이 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이제 쉽지 않다고 본 거고 좌변에서부터 뭔가 가능성을 키워나가자라는 뜻입니다. 흙 한 점에 대한 공격도 있고요. 네, 다음 한 수로 씌우면 바로 또는 한 칸으로 씌우게 되면은 좌변 쪽을 제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노련합니다. 박정환 선수도 이 돌을 돌봄과 동시에 상변을 돌봄과 동시에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이제 두터움이 아니라 공격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아. 받아라라는 뜻이에요. 네. 받으면 그렇지만 흙이 완벽하게 모양이 정리가 네, 되네요. 이제는 공격당할 돌이 전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좌변 쪽을 두면 집은 많이 벌어놨다라는 뜻입니다. 한 수 한 수가 사실 놓이고 보면 어려운 수는 아닌데 여기를 먼저 응수를 물어본 것도 그렇고 또 이런 곳 응수타진도 그렇고 상당히 좀 노련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운영이 상대에게 뭔가 공격을 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정교한 한 수 한 수가 상당히 정교한 느낌을 받아요. 그랬기 때문에 백도 그냥 한 점을 잡기에는 네. 좀 흙의 의도에 좀 순순히 네.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선택을 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는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겠네요. 백도 이제 뚫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네. 흙이 깔끔하게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악수 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뚫고 나오는 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30초. 상당히 솔직한 행마로 김지석 선수가 뚫어가고 있거든요. 네. 입구자로 해서 그야말로 실전적이고 솔직한 행마인데요. 나오면 여기까지는 뚫고 자, 그 다음에 백의 이 수법 어떤 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획도 이 자리를 막힐 수는 없고요. 네. 아마도 이런 정도로 한숨 고르고 지킬 건 지켜두고 이미 흙은 양쪽으로 차단을 해두었으니까 이렇게 두고 흙에게 흙에게 공을 넘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겠지만 흙이 연결하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도 약간 싱거운 느낌은 있거든요. 흙이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을 하나요? 좌하귀의 사활도 왠지 걱정이 좀 되고요. 네. 백의 솔직한 끊음수에 흙도 솔직하게 다 받아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을 하네요.
나오는 수 외에 다른 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수가 아니면 글쎄요. 일단 막히는 자리가 네, 아프잖아요. 답답할 것 같은데요. 어디 떠오르는 수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둔다면 아마 고민을 하다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걸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하지만 연결을 해두고 만약에 좌하 쪽에 이 수가 선수로 듣는다면 백을 응수시킬 수 있다면 다시 끊어가겠다. 이런 작전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뭐 선수인지도 불분명하고요. 백이 치받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작전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다가 나갈 것 같기는 한데 네, 상당히 신중하게 다음 수를 네. 보고 있습니다. 나가고 백이 원하는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백도 연결하고 흑은 차단을 해두고 정말 궁금하게 하네요. 다음 도대체, 수를 네. 네, 뜸을 들이는 걸로 봐서는 네, 역시 자, 이때 백의 다음 한 수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작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을 찌르고 지켜두어서 머리를 내밀어 두고 흑을 괴롭히는 작전. 근데 확실치 않은 것은 백이 찔렀을 때 흑이 반발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뭐 전체를 이렇게나 공격하는 쉬워서 것이요. 흑도 엄청나게 좀 모험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과연 둘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백이 밀어서 모양을 정비하는 것이 한 가지 작전이라면 좀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날일자를 두고 흑이 지킬 때 이런 곳을 짚어가면서 상중앙 쪽, 이 좌중앙 쪽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겠고요. 예전에 조치훈 구단이 일본의 거의 모든 타이틀을 그냥 간명하게 처리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치훈 구단이 대삼관 그리고 모든 타이틀을 이제 우승하던 시절에 류시훈 구단이 이제 젊은 시절에 도전을 해서 이틀거리 바둑을 둔 다음에 소감을 말하기를 당연한 장면에서 1시간씩 생각하니까 정말 뭐 답답하더라 이런 네,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를 안 두고 한참 생각을 하니까 권성진 선수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상당히 궁금했네요. 네. 자, 김지석 선수 정말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흑도 가일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흑이 손을 뺀다면 이제는 찌르고 막고 이곳을 지켜두게 되면 좌변 전체 흑돌이 생사를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이니까요. 네. 흑으로 하여금 받게 만들고 만약 쉽게 이렇게 받는다면 여기 어깨 짚는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좌중앙 쪽에 백 모양이 그럴듯해지죠. 이렇게 받는 수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좌하 쪽 백 모양의 이수가 선수로 듣느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을 응수시켜서 흑이 손을 빼고 선수를 잡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역시 좋죠.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한다면 백이 둔 수들은 좀 공허한 느낌, 공배에 가까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칸 뛰는 수가 절호의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이제 손을 뺐을 때 여기를 압박하는 수가 느는 수거든요. 막는 것은 이곳을 막아서 부분적으로는 사활이 좀 걸리는 형태네요. 젖혀가면 부분적으로 못 살아 있어요. 네. 그렇다면 흑이 이렇게 뚫어서 잡아주는 것은 백의 의도, 백의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뭔가 흑의 입장에서도 선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백도 여기서 순순히 후수로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남겨두고 선수를 잡기 위해서 좀 궁리를 할 거예요. 일단 누가 먼저 선수를 뽑아서 상변을 누가 가느냐. 그게 이 포석의 가장 중요한 네.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를 효과적으로 선수를 잡자고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바로 손 빼기에는 늘었을 때 어디 다른 곳을 두더라도 사활은 걸리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막히는 순간 이쪽으로 넓히더라도 젖혀가면 부분적으로는 잡혀 있어요. 바깥쪽에 백이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편입니다. 이 정도는 백도 자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을 왔을 때 백도 좀 효율적으로 지키고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네. 자, 아까 마지막에 흑이 중앙으로 늘었을 때부터 아마 이 생각을 해 주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응수를 해야 선수를 뽑을 수 있을지. 가만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손 빼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자리 워낙 좋은 곳이니까요. 손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는 이 형태가 나오는 순간 흙이 많이 답답합니다. 네. 뚫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억지로 나가더라도 결국은 하변 쪽 공들여 세웠던 탑이 무너지는 느낌이니까요. 네, 지금 이곳이 이제 급소이자 백으로 하여금 받아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두네요. 이렇게 되면 그런 흑이 자리였나요? 네, 이렇게 되면 흑이 마음 놓고 이 자리에 갈 수가 있겠죠.
싹싹하게 받아주네요. 저는 뭔가 그래도 수단을 부려서 선수를 잡는 수를 좀 강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도요.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 이곳은 나중에 찌르고 다시 여기를 찌르고 이쪽을 살려놓으면 흙의 연결이 아직도 확실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를 확실하게 살아두어야 이런 노림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선택입니다. 방금과 같은 수법이 흙의 입장에서도 신경은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두고 뭐 밀거나 입구자로 두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후수로 공배 연결을 하기는 네. 싫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도 정말 두고 싶은 명당 자리이지만 한 번 더 갈수를 네, 한 할까요? 번 더 이곳 날일자로 두어서 약점도 지키고 또 두 점도 확실하게 수중에 넣으면서 하변 쪽, 하중앙 쪽 경계선을 넓히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방향이 어디일까요? 저라면 눈 딱 감고 여기 약간 끼고 싶거든요. 여기를 찔러왔을 때가 문제이긴 하네요. 막아준다면 이렇게 누워서 바로 끊기죠. 네, 바로 끊기고 밀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돌이 연결이 되더라도 공배를 두 번 두고 연결을 해야 되는 형태라서 이쪽을 받는다면 이번에는 이 자리가 워낙 눈에 들어오고요. 흙이 중앙에 붙이는 수는 좀 없을까요? 이수요. 이수도 네.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수도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뒤를 밀어주는 수다 두긴 싫은데 지금은 이 심정으로는 좀 두기 싫은데 네. 선수로 이제 여기를 지켰다는 의미는 있죠. 이러고 상변을 간다. 아니면 그냥 하나 붙여만 놓고 약점을 방비했다는 의미로만 붙여두고 이곳을 간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문성진 선수도 선택지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 선택을 놓고 좀 고민이 많이 되나 봅니다. 역시 단단하게 지킬 것 지켜두고 가네요. 원성진 선수 답네요. 우선 본인의 돌이 엷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우선 두텁게 판을 짜놔야 그 다음에 힘을 발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김지석 선수도 내심 흙이 여기를 뛰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상대 빈틈을 찔러가면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한번 참은 건데 흙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다 보니까 이제는 바둑이 좀 큰 변화 없이
평온해졌다고 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감은 어깨 짚는 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고 3-3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꾹 막아두어서요. 자연스럽게 중앙 백 모양이 좋아지는데요. 네, 이것은 뭐 안에서 살려주더라도 백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흙이 이제 나온다면 그때 3-3을 두어서 이도를 압박하면서 진행을 시키는 것도 백으로서는 매력적이고요. 지금 백의 집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흑의 집은 중앙 날일자로 인해서 확실히 늘어난 것이 보이는데요. 네, 하변 쪽에 골이 꽤 깊어졌어요. 만약 이런 곳에 하나 돌이 더 오게 되면요. 여기만 50집이 강하게 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50집까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백이 침투에 들어오는 수단이 있으니까. 흙이 지키는 순간 50집이 넘게 납니다. 짚어가는 것이 역시 일감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 중앙을 키워가는 수라서 김지덕 선수도 압박보다는 그냥 서로 모양을 정배하고 중앙을 키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흙이 아래로 밀면 서로 쉽고요. 이렇게 되면 흙도 안쪽에서 안정을 취하고 백은 중앙 쪽을 이제 경영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위로 밀었을 때가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 밀게 되면 백이 막는 것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막아서 다시 한번 중앙이 아니라 이 돌 전체를 압박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위로 먼저 밀겠다는 뜻은 막을 때 끊겠다는 걸까요? 이쪽을요? 네. 막으면 아마 끊어갈 겁니다. 백돌이 많기는 하지만 백돌이 많은 곳에서라도 수습을 한다면 그 많은 백돌을 중복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전투를 통해서 모양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우선 끊었기 때문에 변화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백도. 그러다 보면 중앙에 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흙이 밀고 나왔을 때는 많이 두어지는 수법은 역시 백이 변 쪽으로 다시 막아서 흙의 근거를 뺏고 천천히 압박하는 수법 많이 두어지죠. 호구나 한 칸으로 띄어서요. 자, 중앙의 흙 모양, 하변의 전체 흙 모양이 커진 만큼 백도 중앙에서 이득을 봐야겠습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두 가지인데, 이제 위로 두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라도 그냥 막아가네요. 원성진 선수도 내심 왠지 변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그랬을까요? 받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막은 이상 끊어가야죠. 뭐 이렇게 두고 사실 뭐 밀어도 이쪽을 먼저 밀고 민 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지금 젖혀갑니까? 아예 실리 쪽으로 간다는 뜻이네요. 그것도 이 백 모양의 약점이긴 한데요. 네, 끊으면 이 한 점을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바깥쪽을 끊어서 늘면 이어서
형태를 정비하겠다. 원성진 선수, 저는 끊어서 당연히 여기서부터 전투를 할 줄 알았는데 원성진 선수가 좀 노련하게 피해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집을 여기서 벌어들였으니까 계속 집으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힉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6라운드 네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의 바둑도 어느덧 지금 복잡한 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상기에서 패가 났네요. 네, 큰 패가 났네요. 백이 우변 흙집에서 좀 큰 수를 냈는데 팩감은 또 흙이 네.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좀 그래도 이 수순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서 어떤 분위기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이 패를 이기는 날에는 우변 흙 전체가 또 사활에 걸리니까요. 그러네요. 흑의 입장에서도 전혀 여유 부릴 수 있는 패는 아니고요. 백은 또 백대로 이 패 자체도 크지만 이 8점과 상변 쪽도 예를 들어서 흙이 마지막 중앙 쪽만 단단하다면 잇고 잡으러 가는 것도 남아있고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어요. 5, 6, 7, 8, 9. 지금의 수는 여기를 뚫겠다는 패감이죠. 뚫겠다는 패감임과 동시에 역시 상변 쪽에 압박도 겸하고 있고요. 느낌은 백이 조금 더 바빠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봤나요? 패를 하다가 백은 결국 남은 패감이 이 상중앙 상변 흑돌이거든요. 이 돌에 대한 패감인데 패감 자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7, 8. 중앙에 한 점을 제압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보이는데요. 흑의 입장에서요. 네. 네, 이 자리도 정말 좋네요. 그리고 나서 이 돌을 천천히 공격하는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여기를 패를 따내서 해소하는 순간 전체 사활이 걸리니까 우선 패는 따낼 것 같아요. 네. 이 패가 집으로도 30집 이상 돼 보이고 사활까지 걸려 있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은 패감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지금 뭐 여기 넣는 수밖에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중앙 늘어서 상변 쪽 흑돌 사활을 노리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도 장고가 길어지고 있네요. 네, 젖히는 수를 혹시 깊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도 사실 젖히는 수는 제 예상에는 없었거든요. 이 흑이 원성진 선수의 젖히는 수. 네. 끊거나 다시 상변으로 돌아가거나 했는데 젖히는 수가 두어지는 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빡했고 김지석 선수도 네. 끊는 수를 예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여섯, 생각이 좀 듭니다. 여덟, 아홉. 자, 들어서 상변 흑을 압박하는 패감을 썼고요. 흑이 손 빼기는 어렵고 지금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셋, 넷, 이어서 아예 더 강하게 다섯,
두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여덟, 아홉, 따내는 수도 어떻게 보면 강수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이 따거나 있는 수가 좀 강한 작전이라면 조금 전에 여기를 그냥 맞고 패를 해소하는 수도 있긴 했는데요. 지금은 사흘을 같이 백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미생으로 만들어두고 기회가 되면 이곳을 따내서 둘, 패도 해소하고 이대마도 넷, 다섯, 수습을 하자 이런 뜻이고요. 일곱, 여덟, 어, 자, 그런데 백이 좀 급하긴 많이 급하네요. 여기 그냥 잡아두더라도 네. 패를 해소하는 것은 상변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이건 백이 안 되겠죠. 잡을 때 그렇다고 이쪽을 사는 것은 완생도 아닐 뿐더러 패는 패대로 또 있고요. 백이 조금 고전입니다. 이 바둑은. 둘, 네, 그 자리가 워낙 두터워요. 그래도 우상귀를 살려두는 게 맞을까요? 하나, 지금은 백이 다음 한 수가 잘 안 보이는데요. 따내는 것은 바로 다섯, 상변이 잡히고, 네, 따내나요? 아니, 혹시 이어도 젖히면 완벽하게 상변이 제압이 되고요. 흙이 욕심을 낸다면 있더라도 백이 잘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양쪽이 맞보기라서 집이 공도가 잘 만들어지지 않죠. 사는 공도가. 유사시에는 일선 단수 치는 것도 네. 패를 보면서 선수고요. 마지막 하나, 둘, 김지석 선수는 정말요. 와. 좌상기 실리를 정말 초계와 같이 여기고 다 버리네요. 일단 원성진 선수는 원하던 걸 좀 마지막 얻은 하나, 모습이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대담한 작전이라고 또 할 수 있고 여덟, 집으로 이렇게 두고도 집으로 괜찮나?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흙이 좌상 쪽을 한 수 더 투자를 한다면 흙집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네, 박정은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대국은 박정은 선수가 확실히 우세를 잡은 모습입니다. 상변이 그대로 흙에게 들어가 버려서는 집이 워낙 크고요. 또 두 번째는 백이 이제는 좌변을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셋, 이 한 점을 포함해서 다섯, 이 좌변 한 점까지 일곱, 수중에 넣어야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백 전체도 못 살아 있어서 네. 백이 작전을 펼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도 아주 튼튼한 모양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네. 이런 곳 끊기는 수도 네. 선수이기 때문에 좌변에 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여요. 자, 김지석 선수가 상당히 대담한 작전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여기냐 또는 중앙 미는 수도 정말 좋거든요. 눈
질끈 감고 정말 실리로만 앞서 나갈 생각을 하면 중앙 쪽으로 가네요. 여기 막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펼친 작전은 실리를 다 내주되 나도 모양을 펼쳐서 중앙 쪽에 집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작전이고요. 원성진 선수는 그렇게 극단적인 실리 작전보다는 상대의 모양을 지우면서 내 모양도 넓혀가겠다. 그 자리에 백돌이 온다면 또 우상귀의 흙도 급해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두었다면 아마 흑이 실리로는 확실히 앞서 나갔을 텐데요. 백이 이렇게 오면 다음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상변 쪽을 압박했을 때 이 5점이 좀 외로워지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넓은 대국간의 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눈앞에 실리 큰 자리가 보이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가 두터운 자리고 어디가 대세점인지를 원성진 선수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쉬운 자리가 애초에 상당히 좋은 자리고 백이 두고 싶었던 자리였지만 흑이 또 발빠르게 처리를 하고 여기를 온 것이 원성진 선수의 판단이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수로 AI의 승부 예측도 흑계계로 많이 좀 기울은 모습이 보이고요. 이곳은 백이 두더라도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백이 두더라도 흑이 하나 밀어둔다면 전혀 공격당하거나 할 똘은 아니거든요. 집으로 큰 자리일 뿐 흑의 생사 또는 흑의 안위에 흑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곳이라서 이 대세점을 차지한 것은 원성진 선수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흑이 이 자리를 오면서 만약에 백이 깊숙하게 들어올 수 없다면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뭐 백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까 흑이 2선으로 집이 나면 50집이 조금 더 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몇 집 백이 먼저 두더라도 흑이 최소한 7, 8집은 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흑은 55 이상 거의 60집 가까이 확보를 해둔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백은 양쪽이 합쳐서 20집, 26. 그러면 여기서 한 30집 정도 가까이 만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집으로는 30집이 나을 것 같지는 않죠. 당장은. 뭔가 두터움을 이용해서 살을 좀 붙여가야 되는 장면인데요. 네. 자, 일단 중앙을 흑에게 뺏겼기 때문에 좌상귀만큼은 네. 두어야 할 텐데요. 여기는 막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뺏기면 더 이상 백이 집 부족을 만회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막으면 흑이 밀어가면서 이 돌은 뭐 전혀 걱정할 게 없거든요. 아마 뭐 백이 치받고 이렇게 젖혀가는 이런 흐름을 노릴 것 같아요. 막을 때 같이 끊어주면 여기 막는 자세가 그래도 백이 괜찮죠.
오늘 원성진 선수의 바둑 지금까지 보니까 중요한 장면에서의 선택에서 날일자 행마가 상당히 많았네요. 네. 처음에 초반에 이수도 그랬고요. 중앙 부근에만 네. 지금 날일자가 몇 개인가요? 여러 개 있죠. 초반에 이 날일자도 사실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네. 날일자였고요. 특히 지금 마지막에 둔 날일자가 정말 경쾌해 보이네요. 네, 지금은 대세를 호령하는 한 수로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도 그래도 여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지석 선수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네. 느낌일까요? 흑의 응수를 묻습니다. 여기를 밀 것인지 잡을 것인지.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이곳을 막는 자세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손을 뺀다면 뭐 단수치고 흑을 계속 괴롭히면서 흑집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수가 있고, 흑이 여기를 밀게 되면 치받고 젖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것은 흑도 자충이라서 쉽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네. 젖히면 큰일 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바둑도 지금 엄청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중앙 쪽에 이번에는 흑이 백을 죄어붙이고 있고 패가 나는 형태입니다. 백이 좌변 쪽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하나, 백돌도 수습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지금 백이 넷, 뭔가 승부수를 던진 느낌이고요. 일곱, 또 오하기가 조금은 위험하고요. 네, 백이 흑진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흑돌도 같이 좀 물고 늘어지자 했는데 네. 패가 났어요. 이 패는 그런데 팩감이 네. 어디 있을까요? 우선 패감이 문제입니다. 네. 따낼 때 백이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어도 흑이 당장 패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바로 그곳에- 패감을 쓰네요. 있는 것은 우선 흑에게 옵션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뭐 여기를 호구 친다든지 이어서 수를 늘리면서 또 패고 패감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백도 이 패를 굴복당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의 패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지금 악수패라도 이 패만 굴복시키면 된다라는 뜻이죠. 흑도 백도 같은 생각입니다. 백은 여기를 굴복당해서는 이 패를 한번 이어서 굴복당하고 흑에게 선수를 내어줘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계속 패를 버티고 있고, 흑 역시 이 패만 굴복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어렵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백에 팩감이 있을까요? 저 여길 따냈을 때 우선 팩감이 안 보이죠? 네. 결국은 이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자, 이제는 흙이 둘 수 있는 수가 많습니다. 수를 늘려서 호구를 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팩감을 계속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곳을 조여 붙여서 패를 하더라도 조여 붙여서 뭐 다른 팩감을 쓰면서 둘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예 여기서 끝을 보자는 이야기네요. 밀거나 해서 이 패를 통해서 그냥 여기를 다 잡아버리고 끝을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이 지금 패가 하나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 바둑은 끝이 거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흙이 둘 수 있는 작전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것 같아요. 잊고서 뭐 여기를 따내도 될 것 같고요. 백이 패를 해소하더라도 흙이 사는 순간 아, 백이 다 잡히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 그것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패를 해소해서 셋, 백을 2점 따내게 하더라도 다섯, 뭐 화별을 잡으면서 백이 아직 미생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늘어서 백이 있더라도 여기를 그냥 따내 놓으면 핵은 중앙이 깔끔해진 순간 하변만 이제 네. 처리하면 되니까요. 셋, 이 돌만 살면 넷, 다섯, 백이 다 잡히는 거니까요. 네. 이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거기를 따버리죠 이제. 가장 깔끔한 수를 선택을 하네요. 네, 황기표 선수가 같습니다. 뭔가 초반에는 그래도 황기표 선수도 판을 잘 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장면까지는 사실 뭐 서로 어려운 승부라고 봤는데요.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초반만 잘 쪄서 되는 게 아니라 중반, 종반까지 완벽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패를 걸어간 것에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 고려의 주장 박정환 선수가 이승미로 6연승을 네. 거두게 됐습니다.
김주석 선수는 집중을 한 나머지 이제 네. 의자 위에 올라서 바짝 몸을 끌어당기고 반상회 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 있을 때가 또 편한 자세로 네.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자, 두 선수 시간 사용은 정말 비슷하네요. 네. 자, 흑이 한 점을 끊어 잡으니까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따낸 곳까지 진행이 됐고요. 백이 여기를 밀었네요. 그 자리도 두텁죠. 네, 밀어간 것은 이돌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손을 빼면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이런 곳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흑이 하나 지키면 이런 곳 왔을 때 흑이 받기가 애매합니다. 받아야 이제 여기가 집으로 완성이 되는데 네. 받는 순간 백도 밀고 한 칸 뛰면 우변 쪽이 아주 좋은 모양으로 집이 나거든요. 흑의 이제 응수를 묻는 거죠. 이쪽을 5점을 돌볼 것인지 아니면 중앙을 돌보고 이쪽에서 수배의 승부를 걸 것인지 흑의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눈 딱 감고 지켜두고 싶기도 하고요. 상변을요. 상변을 어디 하나 간다면 그쵸. 이런 곳에 왔을 때 또는 뭐 네, 딱 떠오르는 곳은 여기네요. 계속해서 하변을 깨는 것과 네. 우변을 지키는 것을 맛보기로 남겨두는 수인데요. 이 넘는 수가 초반에 많이 두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가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붙여서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좀 있잖아요. 이때는 또 이어져 있는 것이 훨씬 깔끔하죠. 네. 지금은 끊어가는 형태에서 맛이 너무 나빠집니다. 이 백돌이 살아나가면서 바깥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생겨서 집으로는 흑이 조금 앞서가겠지만 백이 이제 이 5점을 압박하면서 또 중앙에 아직 경계선이 확실히 그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 밀어간 수로 흑의 태도를 물으면서 풀어가고 있고요. 이 두텀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바둑을 풀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두어지고 보니까 흑도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눈 딱 감고 정말 중앙을 하나 더 지키면 집으로는 확실히 앞서가겠죠. 그런데 이쪽 백이 압박해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쳐서 우상귀를 도와주는 걸 선택을 했고요. 침착하게 가장 무난한 수,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잘 안 떠오르는 수였거든요. 백의 젖혀진 자리에 끊는 약점을 좀 네. 보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끊는 것을 보고 쉽게 이 수의 뜻을 풀이를 하자면 이 5점에도 힘을 실어준 거죠. 이제는 뭐 백이 급소를 오는 것은 있지만 역시 삼선 쪽으로 가면은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다. 그렇다면 젖혀서 늘어둠으로써 이 5점에 대한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백이 이런 곳에 왔을 때도 역시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둘 수 있다. 양쪽으로 힘을 실겠다라는 뜻의 한 수인데요.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도 여러 한 두 번 정도만 더 밀어도 여기가 아니라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백도 밀어가는 수가 가장 최강의 한 수였겠네요. 네, 지금은 계속 서로가 서로의 이제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젖히고 능수도 침착하게 두면서 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거고요. 백도 밀어가면서 계속 받아주면 깊숙하게 들어가고 젖힌다고 한다면 뭐 더 강하게 둘 수도 있고 뭔가 서로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응수를 묻고 상대방의 태도를 묻고 있어요. 네. 자, 젖혀가면서 강수죠. 이제 백으로 하여금 받으라라고 우변쪽을 받으라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다음엔 정말 끊어갈 것 같아요. 네. 자, 1부 마지막 속기 대국입니다. 송지훈 선수와 백공석 선수의 경기인데 이 대국은 박정환 선수와 네. 홍기표 선수의 복귀 장면이죠. 마지막 네, 지금 이바둑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곳이 참 많은데요. 좌상 쪽에 패는 하고 있고, 네. 패는 하고 있고, 여기 대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이 조금 전에 찔러서 팩감을 쓰고 아, 여길 끊어가면 잡는 것은 옥집이라서 전체 사활이 걸리고요. 네. 일단 이어야 될까요? 이어서 뭔가 수습은 되는 백도 패가 걸리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까지 두기는 좀 어려운 형태 같네요. 자, 지금 뭐 두 선수가 판상 위에 계속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바둑돌들도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고요. 반상의 내용으로만 봐도 돌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 끊어가네요. 여기는 또 여기대로 흙이 찌르면 아직 해결이 안 정말. 됐고요. 지금 패를 할 곳이 많이 남아있네요. 네. 느낌은 이 팩감을 써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다면 과연 여기까지 다 견딜 수가 있는지 지금 보니까 패도 아닌 것 같거든요. 끼우면 여기 단수 친 게 아니라 그냥 치받아서 괜찮습니까? 붙이나요? 이게 되나요? 이게 되네요. 아, 이렇게 두는 수가 있네요. 재밌네요. 그냥 있는 것은 끊겨서 바로 한 수 부족인데 네. 지금과 같이 백이 치받게 되면 절묘하게 백이 끊기지는 않네요. 지금 이 형태상 좀 백이 버텨간다는 느낌을 네. 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 두면 흙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치받으면 흙이 어딘가를 끊는 것은 일선으로 넘어가서 안 되고요. 지금과 같이 패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백공석 선수의 손길이 그래도 확신에 찬 느낌을 네. 주죠. 2패를 백이 버텨야 되는데 우선 백이 지금 손해를 보면서 놀이 다 잡히면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작전을 펼치고 있고 좌변을 벌이게 된다면 이 좌상 쪽을 잡더라도 아마 손해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그런데 일단 하나, 당장의 팩감이 셋, 거의 없는 것 네, 같아요. 백이 별로 안 보이죠. 네. 전판에 팩감이 안 보입니다. 여덟, 아홉. 아, 그냥 그렇게 해두고 이거는 근데 그냥 패를 해소해도 흙이 많이 좋네요. 워낙 좌변 쪽이 흙에게 크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 네, 그 자리가 워낙 큽니다. 셋, 넷, 다섯. 게다가 이 흑돌이 아직도 약간 좀 살아오는 맛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단수 칠수도 상당히 얄미운 수거든요. 아, 그냥 따내는 이 게 선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요. 네, 이 선으로 넘어가는 수도 큰데 이렇게 둠으로써 따내는 게 선수라면 이미 넘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미 넘어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 이을 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바로 수를 메워버리면 백이 잡혀요. 그러면 지금 뒤로 물러나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러나서 받는 순간 따내는 게 선수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손을 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백이 못 견딜 것 같네요. 여섯, 일곱, 어쩔 수 없는 굴복이지만 백광석 선수가 지금 신바람 내고 있습니다. 속기대국은 이렇게 파란만장. 바로 돌을 거두었네요. 아까 그 중앙 부분에서 되게 공격이 조금 네. 좋지 저- 않았었을 것 같네요. 이 바둑을 계속 보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백이 괜찮은 형세였던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공격 부분에서 뭔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 힘바둑의 대결이었는데 결국에는 킥스의 백홍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1부는 1대1이 됐습니다. 점점 더 이 장고대국의 결과가 좀 기다려지는데요. 네, 장고대국은 아마도 좀 긴 승부 끝내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대국이 더더욱 중요해졌네요.